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푸른 아우성 대표님, 이충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대표 성교육기관 구성유 선생님이 설립한 푸른아우성 대표이고요. 성교육 성상담하는 이충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오늘과 그 다음 편 영상 이렇게 두 편의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아이가요 자위하는 거를 네. 봤다. 아이가 자위를 네. 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이제- 될까? 예, 너무 네네. 궁금한 거예요. 이제 뭐 습관적으로 아이들이 성기를 만지는 아이들이 있고 네. 바지에 손을 넣는 아이들도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자위의 범주에 넣지는 않고 어. 소위 저희가 자위라고 명명하는 것들은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 행동이 계속. 여러 그리고 번. 네, 불안감을 그런 성행동으로 계속 해소하는 아이들입니다. 되게 의존적이고요. 유아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 가게 되면 낯선 공간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불안감이 생기거나 네네. 그러면 이제 태아 때 했던 행동들을 많이 복귀하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네. 그런 행동들이 다 성기로 향하는 거예요. 남아나 여아나. 근데 유아기 때는 여아들이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요때 유아기 때 이 모습을 목격하면 일단은 모른 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른 척 네, 해라. 약간의 무관심 또는 봤어도 그냥 지나가고 그 행동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아이를 지켜봐주고 그 자리를 피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혼내서 데리고 옵니다. 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순간 이런 부정성이 아이한테 그 행동과 함께 딱 고착화되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횟수가 늘어날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러나. 네네. 네.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한 자연적으로 하는 자위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성기가 관심 있고 탐구하다가 네. 만져서 좋은 느낌을 알아서 그걸 습관적으로 하는 아이가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동생이 생겼어요. 불안한 마음에. 네. 원인을 보면 결핍에 대한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동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자위 행동을 일단 초동 대처는 모른 채 하고 약간의 기록, 아이가 어떤 행동들이 있고 어느 때 하는지를 알고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대처 방법들을 이제 거기에 원인에 맞게끔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착적으로 하는 아이는 그만한 에너지와 좋은 느낌을 갖지 않으면 네. 그 행동이 멈춰지기가 어려우니까 그 행동이 끝나면 바로 장소를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갑자기 블록을 엄마랑 갖고 놀고 있는데 아이가 자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행동을 일단 멈추지 않게 하고 행동이 끝나고 나면 엄마랑 킥보드 타러 나갈까? 바로. 놀이터로 나갈래? 해서 행동 전환을 계속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전환시켜주는 걸로 진행을 하면 유형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습관화된 것들을 고쳐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인지를 시켜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들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월경, 생리 같은 것들도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거를 보고 피가 난다고 하면서 네.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럴 때 어디까지 말을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네. 애 안 보이는 데서만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거든요. 아이들이 생리, 초경, 월경 뭐 이런 개념들도 모르는 채 엄마가 이제 생리대를 갈다가 아이가 그 모습을 보거나 그리고 이게 피를 본다는 것은 아이들이 놀랄 수도 있고 충격이잖아요. 맞아요. 엄마 아파?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하면 다행인데 아이가 그냥 충격을 받고 그것들을 어떤 표현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월경통 때문에 아프긴 아프시지만 아이가 불안감이 없도록 여기 저희 책에서도 생리에 대한 부분들, 월경에 대한 부분들이 왜 자궁에서 자궁 내벽과 함께 자궁혈이 흘러나오는지를 쭉 설명해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그게 왜 이렇게 일어나고 기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 엄마가 기적이 찬다라고 하면 좋지 않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적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생리대고 월경이 있을 때는 생리대를 이렇게 시간마다 갈아준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 생리적인 현상들로 이런 주기가 있다는 것들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심.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네. 네. 관심을 안 보여도 먼저 설명을 해줘도 될까요? 지금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됐다 하면 생리에 대한 것들은 그냥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남자나 여자 그 성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지? 고추라고 말해야 되나? 네. 뭐, 네. 그 시기에 맞게끔 알려주는 거 필요하죠. 네. 그래서 명칭을 알려줄 때 성기는 소중한 곳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코도 소중한데 귀도 소중하고 거기에 초점화되지 않도록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고 5세에서 한 7세 사이까지는 아이들이 표현하는 언어들 음경이라고 얘기 안 하고 고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그대로 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은요?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명칭 교육도 받게 되고 성기 명칭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맘마가 밥이 됐다듯이 의미를 아이들이 정확한 명칭을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명칭을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성기 명칭 교육은 유아기, 또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받습니다. 음경, 음란, 네. 음순 계속 반복적으로.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성기 명칭의 올바른 표기 방법 여기에 집중된다기보다는 네. 아이들이 그 용어를 쓸 때 좀 진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용어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좀 진지한 태도를 줄 네네.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2학년인데 또래보다 크고 가슴 몽우리도 있다 없다 해가지고 성조숙증이 걱정이다. 요즘에 네네. 성조숙증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2학년이나 3학년 때 몽울이 잡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진료를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는 그 진료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를 확인하는 과정들은 필요한 거니까 뭔가 달라지는 몸에 있으면 그걸 불안하지 않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조숙증을 알아보려면 병원에서 여러 번 진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걱정되잖아요. 초경 빨리 하면 아이 키 안 자랄까봐. 네,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해서 아이 막 조숙증이 빨리 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이도 더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성장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의료적으로도 상담을 하실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제 빠른 속도에 대한 적응도 필요한 거니까요. 네. 이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 같은 걸 시작을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좀 더 컸구나, 몸이 이제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몽정을 하는 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네네. 여자 너무 티가 나는데 남자애들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질문 중에서 선생님 몽정을 하는 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쓰레기통을 주기적으로 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춘기 즈음 되면 그거 자체가 너무 예민한 아이들이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몽정을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다. 아니 그렇다고 애가 창피한데 막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소변은 아닌데 팬티가 젖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게 몽정이라는 거야. 자면서 이렇게 사정됐다라고 해서 정액이 나온 거니까 너무 놀라지는 말고 그때는 조용히 네가 빨리 하기가 어려우니까 세탁물을 거기다 갖다 놔. 뭐 물에 한번 헹궈서 좀 넣어줘. 다른 속옷이랑 섞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요 시기 때 해주시면 좋겠다. 네네. 선생님 우리 아이 몽정이 언제쯤 오나요? 이거보다는 몽정이 오면 오는가 보다. 이제 오면은 아이가 컸구나의 인정을 내가 어떻게 주고 저 아이의 독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정도로만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아기가 어떻게 생기냐 이런 질문 저학년 애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게 독일의 성교육 책이다라고 해가지고 완전 삽입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그런 학습 만화책을 본 적이 있어요. 네, 한참 논란이 됐었죠.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보여줘야 되나?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이야기처럼 말해주면 그거는 또 아니지 않을까? 요즘 초등학교에서 2차 성징에 대한 교육을 쭉 해주고 그 다음 바로 임신과 출산으로 가요. 이 성관계 부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게 궁금한데 이걸 딴 데서 찾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은 해주는데 그래서 그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의 책이 논란이 됐던 거는 직접적인 그림이 문제였다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림을 같이 껴서 부모님이 여기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면 나도 편하고 아이한테도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설명해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네. 그게 너무 만약에 직접적이어서 불편하다,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걸 조금 순화시켜서 설명을 하면 되겠다. 저희 전문가들도 그래서 사파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요. 그래서 막 음경과 질에 대한 삽입 부분을 막 확대하고 초점화돼서 이런 삽입이란 단어까지 써가지고 성관계를 묘사하는 것들을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알려주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림을 보고 부모님이 아직 우리 아이한테 이 수위가 너무 높다 싶으면 그 부분을 가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그 맥락 속에서 설명을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책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수위 조절은 저학년이 보기에 충분하나요? 네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감수하면서 이 내용은 조금 아이한테 직접적일 수 있어요라는 코칭을 좀 해드렸던 그런 게 부분이니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 완화된 거니까요. 저학년 거구나. 정도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만약 아이가 봤을 때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으면 그 그림을 봐서 뭔가 충격을 받고 음란물을 본 것처럼 반응이 아니에요. 그 관심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계속 그걸 설명해주고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을 너덜너덜하게 볼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줘서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건강하게 잘 해소하고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니까 그 정도 수위에서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림, 음경과 질이 만나는 거, 성관계에 대한 그림들을 잘 풀어줬으니까 별별 궁금증에서의 성관계 장면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설명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어디로 나와?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엄마 똥 싸는 것처럼 나와? 이렇게 물어보고. 배꼽에서 나와? 엄마 똥꼬에서 나와?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이가 물어보면 엄마 다리 사이에 아기가 나오는 길이 있어. 초등학생이면 질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여기서 생리혈도 나오고 아기도 나와. 여기가 그냥 아기가 나오는 문,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도면 괜찮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그림으로 좀 설명해 줄까 하고 그 궁금증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해소하게끔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아들 포경 수술을 언제쯤 시키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중요한 거는 시켜야겠죠? 네, 거기부터인 것 같아요. 포경이라는 거는 이제 포피랑 귀두가 분리되는 거거든요. 성인 남성 21.4세 정도를 평균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연 포경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본인이 좋다고 얘기한다면 그 선택권은 아이들한테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자연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성장돼서 성인이 됐을 때 자기가 선택해도 늦지 않는 거죠. 포피염이나 염증이 자주 있거나 가려워서 자주 긁거나 비뇨의학과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요거는 포경 수술이 좀 필요한 경우입니다 하면 한 2군데 정도 진료 받으시고 포경 수술이 오히려 성장이나 또 위생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들한테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아이가 커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오히려 요즘에는 포경 수술 안 하는 추세고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아이랑 결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경이 뭔지 정도만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 정도면 좋겠어요. 성기에서부터 그리고 자위, 몽정, 월경 그리고 포경 수술까지 좀 평소에 말하기 민망했던 것들 근데 궁금했던 것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또 다음 편에서는요 미디어 노출, 야동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더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대표님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